네, 첫 번째 영상에서 황급히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은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광학기구죠. 우리가 다루는 생물들이 대부분 매우 작은 분자들 또는 세포 또는 세포 소기관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작은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생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현미경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흔히 실험에 사용하는 현미경들은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광학 현미경 그리고 실체 현미경 얘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1,000원부터 만원권, 5만원까지의 지폐들입니다. 이런 지폐들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들이 고안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복사하면 뭉개지는, 여기 보면 세종대왕님의 옷깃을 보게 되면 사이에 작은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지금도 사실 안 보이죠. 더 확대하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더 잘 보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시민사임당님의 경우도 여기 존재하죠. 이제 옷깃, 이게 동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작은 한자 자모가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강의 자료에 올라와 있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좀 확대가 돼서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금 10포인트의 글씨고 그리고 2포인트의 글씨들이에요. 얘네들을 확대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보이죠. 근데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리고 두 현미경으로 나타난 얻는 이미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 현미경, 실체 현미경보다 좀 정확한 말이죠. 형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고요. 다시 배율을 다시 줄이면은 양안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체감을 얘는 더 잘 주는 형태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여기 이제 자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놓게 되면 여기서도 그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때 너무 정신없이 말씀드려서, 이쪽은 줌잉 해주는 그런 배율을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2배, 그러니까 여기 접안 렌즈의 10배랑 여기 3.2배를 곱해가지고 32배가 최대 배율이고요. 상대적으로 배율이 낮은 거죠. 8배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브는 이제 우리가 배율을 초점을 조절하는 노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현미경마다 좀 다르지만 여기 이건 메인 스위치가 여기 있어서 이제 킬 수 있고요. 키게 되면 위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할로겐 램프라서 요새 거는 사실 LED 램프에서 열이 거의 안 나서 괜찮은데, 얘는 할로겐 램프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대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저 안에 손을 넣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빛을 이걸 누르게 되면 더 밝아지고, 뒤편에 있는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데요.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빛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다시 플러스를 누르면 빛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아래에서 빛이, 두 번 누르면 위아래에서 빛이, 다시 처음부터
위에서 빛이 내려온 거죠. 아래, 위아래 이렇게 빛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실제 현미경은 위에서 내려온 빛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우리가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두꺼운 시료도 이 표면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온 글씨들인데, 이 글씨들은 이제 뭐 연예인들을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 정도 확대하게 되면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얘를 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들이 보여요. 이게 밝은 점. 이 밝은 점을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쭉 따라가시고, 사실은 한 손으로는 아래편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접근하면은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줌 배율을 핸드폰에 있는 줌 배율을 낮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원이 보이는데요. 적당한 줌 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이런 옆에 있는 그런 형태를 없애게 됩니다. 사실 지금 동영상이니까 사진을 찍진 않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시 줌 비율을 좀 낮추겠습니다. 여기에 자를 놓고 마이크로 여기에 적합한 원래 자들이 또 따로 있을 텐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자를 놓고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쉽게 가늠할 수가 있겠죠. 줌을 이제 걸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한 글자의 크기를 몇 미리 정도 되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가 대략 한 0.8mm 정도,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그런, 그래서 사실 찍어서 한 크기를 이제 측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BTS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올해는 업데이트를 잘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C에서부터 카까지 한 0.8mm, 1mm가 되는 게 얼마인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J부터 카 앞까지가 뭐 1mm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치 32배에서 관찰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줌을 더 걸면 얘가 10배 줌까지 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일종의 거의 뭐 320배 정도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카본 블랙 입자들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정도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핸드폰을 한번 관찰을 하면 얘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면 핸드폰 표면에 이렇게 삼색으로 그 빛의 삼원색이죠.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입자들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그 갤럭시 S4 아주 옛날 폰이죠. 이 안에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세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죠. 확대해 보면은 모닝글로리가 보이고, 실제로 현미 영상에서 보더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를 읽을 수 있게끔 모닝글로리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오른쪽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메탈릭한 게 관찰이 되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 현미경을 보려면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광학 현미경은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이제 김유한 조교가 이제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라내고 물을 떨어뜨리고 커버 슬라이드를 얘를 덮어주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거는 사실은 이 실체 현미경에서 주로 보지는 않는데요. 실체 현미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광학 현미경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체 현미경입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그 형태 그대로 잘 글씨를 잘 읽을 수가 있죠. 지금 돌려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쭉 되어 있다. 그 배율을 더 낮추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때 자를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이 글자의 크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배율들을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줌을 걸고 이렇게 되면 배율이 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배율을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요거는 8배에서 본 거예요. 얘도 또 물론 확대를 하게 되면 80배까지 간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줌이 1x에서 지금 여기까지 가게 되면 10x까지 가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EXID에서 이걸 잘 놓으면 지금 한 손으로 해서 좀 어려운데요. D에서부터 E의 중간까지가 1mm 정도 되는 거죠. 얘가 이제 80배 정도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지금 다시 이제 배율을 그냥 쭉 올리게 되면 지금 이 경우에는 32배가 되는데, 줌을 만약에 여기다 다시 8배를 걸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다가 320배가 되는 거겠죠. 이걸 확대하게 되면 여기 조능호가 320배가 되고, 여기 한 눈금이 다 간신히, 그쵸, 여기서부터 이 자의 한 눈금 1mm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우 작은 그런 생물의 단위들도 잘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적에 핀셋을 가지고 정교한 분해, 그런 해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부 현미경하고 붙였지만 실체 현미경이 좀 더 맞는 말이겠죠. 얘는 이제 광학 현미경인데, 얘는 빛을 여기선 위에서 쬐기 때문에 여기 손도 보면 이제 잘 보이는데, 사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를 조절하게 되면, 지금 이건 오른손잡이죠. 기체가 이렇게 보면서, 얘도 보면 빛이 2개 보이죠. 이렇게 1개, 2개. 이걸 눈 쪽에, 양쪽 눈에 잘 맞추면은 근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편하게 입체감 있게 오랜 시간을 보더라도 눈이 불편하지 않아요. 한눈으로 보면 처음에는 그게 편할지 몰라도 오랫동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재물대를 조절할 수 있는, 앞뒤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왼손잡이는 이렇게 이쪽에 인분은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얘를 노브를 푸는데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막 떨어져요. 이게 여기가 다 이상하게 다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보고, 그러면 왼손이 여기를 잡으면 조절할 수가 있겠죠.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자세로 돌리는, 단 조심할 거는 얘가 이 헤드 부분이, 이 프리즘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이런 거죠. 언제나 이제 제일 낮은 배율부터 관찰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현재 4배 렌즈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때 나사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미동 나사고요. 여기가 조동 나사. 조동 나사는 이렇게 확 하고 움직이죠. 미동 나사는 돌려도 별로 표가 안 나요. 하지만 확대된 상태에서는 이 움직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일단 조동 나사로 거칠게 움직여 준 다음에 최저 배율에서 이제 관찰하게 되면 불빛이 비치는데요. 이 불빛이 비치는 데서 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가운데 있도록, 빛의 가운데 있도록 잘 맞춰주시고, 빛이 너무 강해도 좋지는 않은데 사실 얘는 투과를 해야 되니까 조금 보통 때보다 좀 더 강한 빛을 써서 우리가 얘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보면은 빛이 여기를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딱 가운데 광축에 있기 때문에 관찰이 될 거예요. EXID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서는 현재는 아래가
이 4배 렌즈, 위에가 10배 렌즈 조합하면 4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해부 현미경에서 봤던 최대 배율이 여기서는 최저 배율인 거죠. 여기다가 줌을 10배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이제 400배의 느낌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너무 줌을 많이 걸면은 이미지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적정한 줌비 2배면 2배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아예 늘 원이 나오게 해도 되는데 작은 피사체의 경우에는 줌을 좀 걸어주는 게 훨씬 보기 좋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경통에 있는 여기 이제 이거를 리볼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초점으로 초점이 약간 달라요. 이제 4배에서 얘를 돌려주게 되면 원래 여기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 고무가 있는데요. 얘 렌즈를 잡으면 렌즈 수명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열이 가해지니까 평창 축축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지금 한 배율 올렸을 적에 처음에 보면은 초점이 맞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초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미동 나사를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조동 나사 돌리면 초점이 확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 EXID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 2에서부터 여기 아이언나 거기까지가 1mm였으니까 얼마나 확대되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있을 거예요. 현재 얘가 100배. 그런데 100배인데 여기서 다시 이거를 10배 최대하면은 그냥 1000배 느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다. 거고요. 다시 줄이고 이제 40배로 갈게요. 아래가 40배니까 400배 가는 거죠. 돌렸고 돌렸는데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아래에 있는 미동 나사를 돌린다. 그래서 이게 X 끝자리랑 I 있는 자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I자죠. 그렇죠. 보면 이미 여기에 카본 블랙들의 점점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잘 맞춰놓고 이제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다시 또 줌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그럼 거의 400배, 10배? 이렇게 배율이 높아지나? 약간 좀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배율이 높아지나?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100배 렌즈는 사실 좋은 렌즈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지를 보게 되면 좋은 이미지를 얻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 거기다 또 10배를 걸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점점이 보이죠. 지금 이거는 순수 1000배죠. 100배 렌즈에 위에 10배 렌즈. 근데 얘를 다시 또 줌을 걸어버리면 이렇게 보이는데 어때요? 해상도는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얘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런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이제 여기까지 관찰을 했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떤 이미지다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100배 렌즈는 합쳐서 이제 1000배가 되는 그 렌즈는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옆에 여기에 오일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오일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공기층이 있을 경우에는 간섭되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살짝 반쯤 돌리고 여기 비치는 지점에다가 오일이 있거든요. 여기 일반 생물학 실험실 가면 그러면 그거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줘요.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이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사라지면서 매우 훌륭한 이미지가 정말 우와 처음에 보면 정말 우와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 타입이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25라고 하는 게 개구수라고 하는 건데 얘에 의해서 보다 크면 클수록 분해능이 더 좋아져요. 이 꺾는 각도 두 점 사이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더 커진다라는 거고요.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우리 관찰하기에는 되게 무난한 렌즈인데 근데 문제는 오일을 쓰고 나서 다시 40배로 돌아온 순간 40배 렌즈가 심각한 타격을 입겠죠. 오일이 뒤집어 쓰니까. 그러니까 이 오일을 쓸 때는 매우 좋은 샘플을 쓰고 나서 그다음에 잘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오일이 닿으면 여기 이제 찐득해서 얘가 커버 슬라이드, 커버 슬랩이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 닦아줄 필요가 있고 떨어뜨리는 순간 샘플은 이제 더 딴 데 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로
피사체를 찾으면 되지 하는데 백배렌즈로는 피사체 찾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연구 파라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떨어뜨려도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시료에서는 얘를 쓰는 순간 다음 샘플은 다음 관찰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거 진짜 한번 보고 딱 멈추자 할 적에 우리 회사 조건에서는 오일을 떨어뜨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선 제 허락을 받고 쓰고 그 다음에 닦아내는 그런 형태를 늘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렌즈들이 지금 상태 관리가 좀 잘 안 됐어요. 워낙 또 오래 쓰기도 했고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염색액이 막 한 번 쓰고 나면 덕지덕지 막 묻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일 때는 저를 부르시면 제가 찾아가서 렌즈 페이퍼급은 아니지만 그런 걸로 이제 닦아드려요. 근데 오일을 많이 쓰면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일 못 쓰게 하는 분도 계시긴 옛날에 했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이걸 갖다가 가끔씩 보면은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가고 이렇게 대충 걸쳐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걸쳐놓게 되면 얘가 어떨 때는 이게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대충 걸치니까 볼 수는 있는데 얘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같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따로 노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끝까지 밀고요. 지금 한 손이라서 그런데 끝까지 밀고 얘를 요 구석에다가 딱 안착시킨 다음에 딱 걸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아까 말씀드리고 보여는 드렸는데 약간 정신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빛이 나와서 이렇게 이 광로를 타고 이렇게 투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료는 광학顕미가 얇으면 얇을수록 일반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콘덴서 렌즈 이제 빛을 집광시켜 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약간 이게 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조여준다. 어떤 일이 생기냐? 빛이 어두워졌죠. 여기에 조리개가 들어있어서 조리개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단지 빛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심도가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두께의 초점이 맞는 것이 얘를 어두워짐과 동시에 더 두껍게 초점에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좋으냐면 매우 근데 지저분해져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투명한 그런 생물들, 그러니까 원생 생물 같은 거 보면 색깔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적에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관찰할 만한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섹션을 잘 해놓으면 심도를 좀 올려도 괜찮아요. 박편을 이미 만들어 놨다면 마이크로톰이라는 기계를 써서 박편을 제작하면 그런 것들은 좀 다루기가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약간 위아래 지저분한 이미지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개방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이미지가 되게 쫙 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형길 유동에서 옆록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세포가 한 층이 아니거든요. 한 층의 세포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이미 이제 착색된 경우는 이렇게 개방해주면 좀 더 원하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변화를 주면서 관찰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두 개 빛이 보이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걸 여러분 눈에다 맞춰서 보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눈에 미간이 더 넓은 사람은 저처럼 저는 좀 넓은 편인데 제가 넓혀놓고 딴 사람 좁혀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앉아 있는데 이게 너무 낮다. 그러면 얘를 전에도 설명드린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앉은 키가 더 의자 때문에 더 높았다. 의자를 조절하는 게 제일 좋죠. 의자 높낮이 실험실 의자가 조절되니까 조절하는 게 좋다.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첫 시간 소개한 시간 때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실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험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했는데 지금 참 안타깝네요. 이게 어떻게 실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실험하고 찾아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뭔가
진짜 이렇게 뭔가를 실물들을 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이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이제 다 관찰하고 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노비 있죠. 이게 지금 어, 밝은 상태, 빛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일 어두운 상태인데 원래 이렇게 빛을 제일 어둡게 한 다음에 좀 있다가 사실은 여기 인, 아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꺼주면 되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실험하려고 와서 이걸 딱 킨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상한 소리. 교수님 고장 났어요 이런다고요. 빛이 안 들어요. 그때는 얘를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이런 상태가 먼저 학생이 잘 마무리를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꺼주는 것이 좋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플러그를 팍 뽑아버리니까 그냥 꽂는 순간 빛이 들어오죠.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꺼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이게 가끔 가다가 잘 안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헐렁하게 꽂혀 있는 경우에는 잘 꽂고 시작을 하시고요.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세척 후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커버 슬라이드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진짜 진정한 일회용 자세. 얘를 이제 덮을 적에는 아까 조교님 보여주셨는데 한쪽을 지금 한 손으니까 좀 제가 시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치는 식으로 한 다음에 살짝 내리시면 돼요. 시루를 두시고 너무 이걸 이후 에리어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다리가 나빠요. 이게 평평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압력으로 걸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면 기포가 안 생기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물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물을 살짝 떨어뜨리고 여기 물이 좀 있어야지 언제나 아이고 물이 좀 많으면 안 좋고요. 사실은 이럴 때는 아까 흡수지가 없었는데 흡수지를 가지고 키친타월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넘치는 것도 염색액도 뒤로 없애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주면 물층이 보이죠. 이렇게 한 손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걸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리면 이거 대신에 뭔가 연필 끝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여분의 물은 좀 빨아들이면 되고요. 근데 보다 보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잘 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두서없는 원 테이크 좀 질팡한 동영상이었는데요. 이거하고 예전에 이제 그 실험실 공유 게시판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써도 되고요. 제가 이거를 찍어서 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올린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이때 봤던 것들이 어떤 게 있나 한 2페이지만 써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경이 어떤 것이 있다. 그 해부 현미경과 실체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은 어떤 게 다르다. 그 이미지가 어떻게 달랐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런 숫자들의 의미라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중간고사 기간까지 몰아서 검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해서 다시 나눠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일정이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캠벨 생명과학에 있는 현미경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페이지 정도 뭐 느끼점도 좋아요. 뭐 약간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되게 환영이니까 그런 것들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벚꽃이 지금 좀 역대급으로 잘 폈는데 여러분들이 이 1학년에 그 좋은 시절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